자고 나온다는 거는 바보짓이야. 저희 전화기 꺼주셨죠? 아니 내가 6시 반까지 버티다가 내가 전화기 깜빡 켜놨는데 바로 내 머리 앞에 전화기가 딱 놔뒀거든 책상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비가 켜져 있었나 봐. 내비요? 내비를 내가 어제 안 끝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룻밤새 다를 리가 없는데. 다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 못해요. 오늘 PD의 목소리가 좀 처음부터 좀 뭔가 세죠. 예.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안 드리려고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예, 8시 40분에 나온 박정현 선생님에 이어 9시에 나온 죽지 않는 돌고래입니다. 예. 네, 8시 20분에 나온 벙커원 요원 낯선이고요. 네. 10시 넘어오신 분은 제일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뭐 8시 이렇게 다 출근들 하지 않나요? 여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8시 20분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버스도 10,000원 버스잖아요. 아침에. 네. 막 이렇게 들고 계속 전화하는 거죠. 계속 아. 그냥 계속 사무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다들 두 분은 오신다 그러고 네. 이제 전화가 꺼진 것 같더라고요. 하도 네. 전화를 해서. 어,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죠. 그렇죠. 오늘 수희가 택시를 타고 강원 선생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네. 네, 예.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 남은 길이 더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를 기다리시느니 그냥 출발하시고 나도 차를 돌려 오는 게 빠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1시간 만에 오셨고요. 전 강원 선생님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아예 전화가 반쯤 없길래. 포기는 하고 저는 있었는데 이렇게 마감을 넘기는 한은 있어도 예. 빵꾸는 없다. 아. 이것이 제가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진짜 간만에 저희가 또 지각 사태를 그렇습니다. 네, 이건 근데 다 죽돌 때문이고요. 네. 네. 또 왜 부통이 저한테 그렇습니까? 새끼야 니 때문에 지금 갑자기 아침 뭐 8시 40분에 녹음을 하네 뭐.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바뀐 거니까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오늘 덕분에 예. 한 10몇 년 만에 그 아침에 처음 이렇게 다녀보니까 예. 눈부시고 좋더라고요. 아, 사람들 좀 약간 삶의 활력소 같은 막 아, 아침에 다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렇게 바쁘게들 사시는구나. 다들 이러고 사는구나. 네. 근데 막 그 안에서 전화하고 있고 막 계속. 저도 덕분에 오늘 지산 선생님이랑 아침에 한 30분 산책했습니다. 걸으면서. 가고 싶은 식당을 못 예. 찾아가지고. 네, 그렇고요. 어쨌든 6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네, 6번째 일주는 을축일주였습니다. 네. 끝을 맺는 자 여기에 있다 음, 편이었고요. 네. 제목이 참 좋군요. 네, 짧게 후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부활 사연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신투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사연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낯선 PD님이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모두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강선생 네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아,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초반부 죽돌림이 하시는 코너 을축일주 정리에서는 글쎄요. 제가 약간 별난 을축일주인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기로 한 것은 한다는 점은 인정. 제 경우 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진행자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러게요. 참. 아 이게 자랑하려고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강선생 신경도 안 써. 야, 강프로님 제일 그만. 조사해봐. IP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프로님 그만 드시고요. 네. 근데 후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네. 이분에게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해드렸고 네. 사연이 어떤 거였고 가물가물하시죠? 네. 일축일주 남심 여심 공략법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옛날 기억들을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부활 사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어디부터 갈까요? 여심. 여심부터 갈까요? 네. 네, 여심 공략법 먼저 해주시죠. 뭐 아까 그 우리 을축의 일종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이렇게 끝을 맺는 자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요. 이 을축이 참 저는 남자건 여자건 굉장히 재밌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내강 외유, 외유 내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
이 을축의 이제 이 그 지장간의 구성표를 보면 이 을목에 대해서 축토는 네. 편재 편관 편인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성인으로서의 활동성이 굉장히 깊은 그죠. 이 재관인이 예. 쭉 이렇게 그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이제 이것의 주제자가 을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력, 그다음에 어떤 과시적인 것보다는 실속 있는 네. 네. 또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얼핏 봐서는 그 외관을 잘 그 전체의 형태 자체를 잘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안에는 또 이게 편인이 굉장히 깊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토 편제에 의해서 많이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으나 의외의 어떤 독특함, 의외의 어떤 그런 특이함, 또 의외의 어떤 변덕 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을축 지금 여심 이제 여자분에 대한 그 남자분의 입장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을축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또순이적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똑부러지. 예, 똑부러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오늘의 현재를 굉장히 성실히 살고자 하는 힘이 있고 동시에 그냥 이것이 또 불나방 같은 현재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고 네.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또 준비 정신을 가진 현재의 충실함이 있거든요. 엄청 좋네요. 예,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을죽 여성들에 대해서 이 남자분들 저는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입니다. 난 참 잘 살고 있다. 네. 난 참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크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편인이 올라올 때입니다. 숨어있던 편인이. 숨어있던 편인이. 그럴 때 이거 뭐냐?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급박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갑자기 문자를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5분 아니 뭐 5초 안에 답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한 6시간씩 분명히 켜져 있는데 핸드폰은 답신이 없다든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다리 혹은 내가 까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답장이 없어도. 그럴 때는 침착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자리에 돌아올 때 기다려주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 그럴 때 좀 약간 의심을 하지 말고 걱정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양다리를 이건 아닌가요? 양다리를 피우고 계시나요? 걱정.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의심하면 안 되고. 그 걱정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어렵다.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태연하게. 하지만 묵묵히 I'm looking on you. 예. 하지만 나는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런 사인만 아슬아슬하게 갈 정도. 어설프게 밀당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설프게 밀당하거나 막 굉장히 막 오지랖 넓게 막 뭐 무슨 일이 뭐 굉장히 힘드신가요? 이거는 좀 일주들한테는 이건 역시 너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경험에서 거예요.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실패해 보신 적이 있는 거 아닌가. 치덕되면 안 되는구나. 좀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네, 정혁 선생님께서는 뭐 울적일적 여성분들은 뭐 여성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장간에 보면 재관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다 갖출 수는 없는데 네. 통상 이제 이런 분들이 타협도 잘하지만 고집도 정말 고집, 예. 세거든요. 고집이요. 근데 이제 그 쇠고집일 수도 예. 때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황소 고집이 황소나 청소인데 예. 청소 고집이 되는 건데 음. 그 간여지동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신유일주나 이런 사람들은 네. 고집이 셀 것 같은데 그 버티는 힘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지속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데 이제 을축일주들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지장간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무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릴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별거 아닌데 아주 너무 오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때 기다려야 돼. 강수님 지금 눈 감고 뭐 생각하면서 얘기해. 옛날 생각하면서 얘기해. 몇 년도인가요? 예. 그래서 강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자꾸 네. 옆에서 막 이러면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계속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신금 썼다 개 예. 개수 썼다가 그래서 좀 여성적인 의미도 좀 강하지만 쓸데없는 똥꼬집도 좀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옆에서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네. 자기 스스로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불을 놓으면 안 되겠군요. 예, 근데 그렇게 고집이 있어서 또 끝을 보는 거 네,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구들이 워낙에 훌륭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사실상 또 굉장히 뛰어난 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을추 뭐 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특히 그 을축의 기운이 강한 여성분한테는 선물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누가 이 정도면 모든 여자 받으면 좋아하겠지 이런 거 했다가 뭐 이딴 데 돈을 써 하고 욕을 개처먹을 수 확실히 을축일주 여자분을 만나보신 것이 하긴 예를 아까 들어서, 현실적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실적인데 예. 네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자기는 판단되는데 이런 사람 따면 네가 들떨어진 놈이다. 그리고 내 받는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럼 그렇다고 싼 걸 사주면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끝났군요. 굉장히 묘해요. 아. 그리고 왜냐면 이 을축은 아까 말했지만 재관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자기 자존심 드러내서 과시하진 않지만 네. 굉장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선생님 당황해서 어줍지 않게 선물을 사주시다가 헤어지셨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을축 부분 일주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물. 그러니까 늘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꼭 생필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사시에는 이제 저 황금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만의 취향의 디자인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을목은 굉장히 취향이 까다롭거든요. 자기는 뭐 다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의 취향도 잘 알아야겠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주시하고 있는가, 어떤 디자인, 어떤 색깔에 꽂히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세심한 참여 관찰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자존심도 채워주면서 너무 나대지 않는 생각을.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여성 남심 공약이 나가고 난 뒤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을축일주 같은 경우 을축일주 여성분들이 이제 글을 다세요. 네.
나는 신약이어서 그런지 어. 좀 아닌 것 같다. 음. 네. 근데 물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주가 절대 다가 아니고 그럼요. 예, 참고하셔야 되고요. 음. 8글자를 잘 살피셔서 음. 참고하시라는 거지 이렇게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요. 예. 을축일주인 남자분이 특히 그런 거 많은데, 네. 야 니들은 이래라고 말하면 사실이어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또 아. 을축입니다. 왜 아까 이게 참 지산 선생이 아주 진짜 참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쓸 수 있는 무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냥 평범히 소림사에서 그냥 밥 짓는 애인 줄 알았는데 막 표창도 쓰고 장창도 쓰고 막 칼도 쓰고 막 독약도 쓰고 막 이런 애들. 글이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러면 뭐 그 연결해서 네. 절대 하면 안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 다 표현이 되셨나요? 네, 그렇죠. 이런 허세. 것들을 조심하면서 네. 이렇게 공략하셔라. 네. 네. 그러면 남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남자 을축일주 남자분들이 좀 순정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순정을 가장한 집착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나 적당한 집착은 되게 괜찮던데 네. 어릴 때는 집착해주면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 너무 없이 살아서 그래. 네, 야! 너무 오래 이제 굴면 오래 굴면 그렇게 돼. 사대가 잘 맞으면 아니 어릴 때 굶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냥 관성이 없어서 그렇지. 되게 순수하게 계속 좋아하는 거. 어. 뭐 이게 이제 그 을축일주들의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좀 지루해하면 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한결같이 한 2개월, 뭔가- 3개월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숨막히지 않나요? 약간 재미는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일편단심 스타일이긴 하겠네요. 네. 그 약간 남자 그 을축일주들이 일편단심적인 성향이 있는데 네. 그걸 잘 표현을 안 하거나 그러면서 혼자 좀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더 공감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타깝네요. 그럼 을축중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내가 늘 애인 같은 여자가 돼야죠. 재기발랄하게. 네, 항상 뭐 좀 오히려 여자 쪽이 좀 역동적이고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을 맞아. 상대방한테 가서 계속 주면 이제 그게 서로 좀 잘 상쇄가 될 수 있겠죠. 남자는 겉으로 표시 안 내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제 친구 중에 을축일주 남자가 맞아. 나도 내 주변에 있어 을축 남자들이 좀 네. 있어요. 근데 아니 20년 전 여자 친구 얘기를 아직도 하는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말 한결 같으시네요. 네, 근데 되게 애가 좀 얌전하고 순수하고 근데 이게 그런 고집이 있고 또 순수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집착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그런 건가?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를 또 왜 못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표현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만나면 이제 편하다 이거보다도 이제 에너지가 애인 같은 새로 만난 여자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축일주를 저는 그때 그런 식의 연애를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바로 그 을축이 이제 편제인데 네. 이제 그 대표 그 성향이 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편인의 기운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발현되는. 여기 편인은 이제 변덕이잖아요, 변덕. 네. 근데 이 변덕을 뒤집어서 보면은 굉장히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 거죠. 변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걸 못 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계속 어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표현하는 제 기억에는 그 여자친구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좀 패션 감각이 뛰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들이 좀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게 헤어스타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가발도 막 쓰고. 그렇죠. 그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전에 봤는데
여자친구가 바뀌었나 뭐 이럴 정도로 어. 확 변신해서 나오고 네. 좀 옷 그런 쪽에 좀 일을 하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패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애인 같은. 약간 을출주 남자는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피곤한 요소가 있는데요. 예, 예. 또 제가 보는 글쎄 뭐 남심을 저격하는 방법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사셨겠죠. 아, 저격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예. 뭐 내가 을축이 아닌데 뭐 네. 이제 경쟁자도 줄어들고 막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고 네. 괜히 이런 거 알려주면 그렇죠. 그리고요 저는 뭐 을축에 대해서 저는 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 아무리 잘 나가도 예. 어, 을축 따위입니까? 아니 을축 따위가 아니라 쟤들을 저격하려고 하는 여자들의 경기장은 나는 관심이 없거든요. 안 겹치는군요. 시장이.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아, 예. 무엇인가 시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예. 관심도 없는데 막 굳이 또 주변에 을축의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성분을 위해서 한마디 드린다면요. 을축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이게 을축 남자들의 장점이기도 한데 네.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이게 시가에서 막 아주 바람둥이라도 예. 자기 집의 식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 이상 꼭 벌어야 되고 몇 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위해서는 어떻게 네. 어떤 자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가장 그 냉정한 의미에서 실속파라고 할 수 있지. 그것도 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비난한다거나 네. 뭐 젊은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노땅 같다. 이러면요 겉으로는 막 자기를 비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상처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려워요. 내상이 심하게. 내상 심하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이 주요한 그 대표 성향은 편제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고 직장 활동이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을축일주의 셀럽들을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예쁘고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 정도면 굳이 뭐 돈도 많은데 왜? 돈 많은 뭐 이미 뭐 사실 좀 성공하던데 왜 뭐 마누라까지 뭐 일을 시키냐 쟤는 뭐 이제 근데 그게 을축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는 오빠만 믿어 뭐 이런 경우는 연기는 하지 마세요. 오빠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난 뭐 이거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좋아해 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까일 가능성이 크다.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네. 낫겠네요. 네, 그러면 남심 여심을 제가 공양을 해봤는데요. 여심보다는 좀 남심이 다소 빈약한 것 같으나 저희 갈 길 멀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부활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을축일주 부활사연 화인성님입니다. 남편 양력 62년 1월 27일 사시생 나 동갑이네. 신축년 신축월 을축일 이야. 신사시 남자분입니다. 네, 축축축축 네. 신신신. 저희 남편 사주가 일간은 을목인데 천간에 신금 3개가 있고 지지에는 축토 3개가 있는 극신약 사주입니다. 하지만 축토 안에 물의 기운이 많아 아주 약한 을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과의 관계를 볼 때도 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전작과를 전공하여 87년 L기업에 입사, 89년에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직장 상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만나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할 수는 없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획득. 90년 저와 결혼했을 때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였고 임시직으로 생각했던 직장이 막상 해보니 본인과 잘 맞아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육체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인 듯해서 편관이 천간에 떠서 그런가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격은 여자인 저보다 섬세한 면이 있고 몇 년 전에는 발명이나 특허에도 관심이 많아 특허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여건만 된다면 자신이 발명한 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정도 퇴근 후 2시간 정도 탁구를 꾸준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 잡념 없이 하나에 몰입하는 순간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그 사람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일간도 약한 사람이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해도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들이지만 사정이 있어 지금은 시댁과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을 꼭 뵈러 가는 효자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남편의 경우도 전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종사주라고 배웠는데 강원쌤의 방송을 듣다 보니 전황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더군요. 두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주는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화대운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겁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는 않아도 힘든 적은 없었고 저나 남편 모두 사치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시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님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처음에는 잘 됐으나 더 확장하려고 하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해서 결혼 초부터 계속 시댁 생활비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저축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시동생 사업하는데 들어가곤 했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많지 않은 유산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모두 시동생이 쓰셨어요. 궁금한 건 저희 남편 사주에도 대운에도 비견이나 겁재가 없는데 이런 재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사주에 겁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95년생 아드님이 한 분 네. 같이 있으시고요. 네. 화인성님이 겁재가 있어서 그런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양력 65년 12월 11일생 축시생이시고요. 을사년 무자월 기해일 을축시입니다. 네. 네, 우선 그 두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종사주와 전황이라는 건 같은 의미인가요? 종사주라는 말도 내가 처음 듣는데 아, 이제 종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국에서는 이제 뭐 종왕격이다, 뭐 그 종살격이다, 뭐 종강격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저는 격국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전왕이라고 그냥 어디에 따르거나 끌려간다는 것보다 내가 전율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게 훨씬 더 주체적인 표현 아닐까요? 전왕.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 거네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전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뭐 프로그램 상에는 빵점 극신약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주도 전왕일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황 의미보다 이제 뭐 교과서처럼 종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종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이 사주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약이죠. 예, 극신약인데 네. 저 큰 세력들을 저는 따라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뭐 축중 개수들이 활발하게 존재를 해서 약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허약해서 굉장히 나약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서 대세를 뭐 무조건 쫓아서 그쪽으로 이제 따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세 추정하면서 사는 을목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자기의 기조와 노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뭐 내 보여서 선장 광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안 하는 것뿐이지 이게 맞죠. 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근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른바 L이면 뭐 우리가 아는 그 L이겠지. 전자제품회사. 근데 들어갔다가 뭐 관리 아파트 관리소장 그리고 뭐 미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너무 확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 세대는 충분히 가능한 네. 얘기고 사실은 그때는 뭐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게 지금처럼 네. 제가 같은 62년생은 아니지만 뭘 그게 뭐 그렇게 뭐 본인한테도 그리고 뭐 배우자나 처가한테도 그게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시대에는. 어. 네.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예.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갈 수는 있지. 들어가서 이렇게 확 바꾸는 것은 네, 쉽지 않아요. 웬만한 자기의 그 힘이 있지 않으면 그러게요. 보통 제 친구들 보면 제가 분명히 내 6개월 안에 바로 사표 쓰고 나오는데 내 정말 내 온 전재산과 왼쪽 발목을 건다 막 이랬는데 엄청 많이 거시는 거나 보통. 뭐 주로 많이 걸어 근데 예. 그런데 이상하게 참 그런 조직이라는 게 뭔지 들어가서 막 매일 욕하고 뭐 씨발 이건 회사도 아니라고 해놓고 근데 뭐 20년 다녀. 수계 20년 다니는데. 아니 저는 회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 휴가를 가는 김창규 회장님 욕하고 싶습니다. 우와? 예. 배신자. 예. 음. 자르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절대 이렇게 약하지 않다 신약이지만 그러니까 점수상은 전황도 아니지만 극신약도 아니다. 근데 극신약은 맞는데 신약이 맞는데 그렇게 약하지 네. 않다.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을축일주 공략법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을축일주들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요. 지장간 쪽으로. 재관인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쓰러질 듯 다른 무기 꺼내고 다른 돌파구를 찾고 이런 어떤 끈기와 인내, 외유내강 뭐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분에는 시진 사화 상관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관이 이제 이 약한 을목과 강한 재성을 굉장히 이제 유통시켜주는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시켜주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축토가 전부 화계인데 이 연월체가 이제 화계로 쫙 새가 깔렸다 말이야. 다른 신사는 거의 없이 깨끗하게.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더욱더 더 고독한 own his way, one's way, 그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강력한 심지를 가진 기운이 내면에 있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저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쓰이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지 못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운의 흐름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침 질문도 해주셨어요. 내년부터 목화대운이 또 새로 시작됩니다. 을미대운이죠. 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건데요. 딱 이제 정말 적절한 기회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목용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쩌면 아주 어릴 때 아마 어릴 때 공부는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정작이 제 어쩌면 이 해부터가 내년부터가 이제 드디어 물 만난 고기랄까. 황소가 여물을 만난다고 할까. 이 기간이 이제 한 40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를 치려는 근데 이런 용신을 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기운을 쓸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이제 자신만의 카드가 준비돼 있냐 안 돼 있냐. 특허가 지금 몇 개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신만의 길, 아까 자기만의 own way 이것을 이제 타고 비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저는 이때부터 열리지 않나. 근데 정말 을축답게 끈기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탁구도 1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일주일에 4일. 네. 아 일주일에 4일 매일 선생님 4번 정도. 돌아오셨군요 선생님. 제가 이래서 지각을 하셔도 이 방송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요 매력 때문에? 아 정말 어떡하지? 근데 운동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요. 그 운동이 탁구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 정도. 네. 네. 저는 이게 이분이 탁구는 만약에 심한 뭐 운동이 아닐까. 기구를 들거나 헬스 아, 등산이라든지 좀 이런 과격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 같은 거는 정말 좀 자제를 하셨으면. 근데 탁구 예, 정도는 그럼 뭐 굉장히 탁구공에 맞아서 부상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그러게요. 당해도 큰 부상이 아니라 경상 정도일 아니 거니까. 이게 탁구하다가 난투극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겁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시동생 분께서 음. 네, 그랬는데 그래, 궁금한 건 예. 남편 사주에도 대운에도 비견이나 겁제가 없는데 재탈 현상이 있는 것이 본인의 사주의 영향이냐라고 예.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겁재라는 거를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음. 같이 재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도 사실은 해석해도 그렇죠. 상관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겁재는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재물을 잠시 그 사람이 지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도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쪽 집 재물은 이쪽 집 문제지 뭐 나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화인성님 뭐 자매나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재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화인성님 쪽의 문제겠지만 남편 쪽 그 시동생 쪽 이렇게 재물이니까 그걸 자기 겁자 탓을 하시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제 하는 수업에서 네. 세계 디자이너들의 사주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네. 우와, 예를 들어서 이제 베르사체와 아르마니 네. 그리고 이제 그 발렌시아가와 디오를 비교하면서 네. 바로 이제 그 급제에 대해서 그런데 참 디자이너들이 재밌는 게요. 이 디자이너가 지금 패밀리 비즈니스거든요. 예. 지금이야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지만 예, 예. 이렇게 결국은 엄마한테 바느질을 배우고 예. 이렇게해서 형제들끼리 조그만 가게를 내게 성공했는데 가나스모 혼자서 시작하는 자와 네.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자가 다릅니다. 근데 베르사체 같은 경우는 그 완벽하게 자기 형과 다음에 완전히 파티그리자 패셔니스타인 자기 여동생 지금 여동생이 지금 사실상 현재 오너죠. 왜냐하면 베르사체가 피살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급제가 굉장히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한 그런 경우고요. 또 이제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화인성과 비슷할 정도로 화인성 남편과 비슷할 정도로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극신력인데 이 경우는 또 이제 그 자기 비겁이 용신이다 보니까 이 아르마니 초창기 때의 모든 경영을 맡아서 경영을 안정화시킨 첫 번째 공로자가 이 사람의 형입니다. 경영학과 출신인.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데 화인성 남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분은 이제 이 재관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재성 재물이 자기의 입마에 포켓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남편분께서 그러하시다. 그게 결국은 이제 다른 형제 한테 가는 거고 아마 이 남편분들은 뭐 그 동생이 사받아 그러고 됐으니까 뭐 집에 돈에서 우리가 먹고 밥을 깨는 다른데 뭐 그거 뭐 물려보고 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저도 재성과다인데 저 동생이 다 해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뭐 아무런 게 아니면 급한 놈한테 먼저 가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람. 이건 되게 장점 같은데요. 오히려 이거 분란이 될 수도 있는. 아마 분명히 화인성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인성님은 그걸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 뭐 그런 그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만 뭐 네. 그래도 네. 나한테 오면 더 좋으니까. 어. 네. 그렇다고 뭐 굳이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화인상 남편님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 두 번째 네. 일단 이런 편제성 재물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비겁이 그 화인상 남편은 용신인데 왜 키워서 동생이 도움이 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바로 형이 만약에 자기 장남이라고 자기 거 챙기고 막 이렇게 악독하게 굴었으면 그럼 동생하고 끝없는 분쟁이 일어났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남편 되시는 분이 관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문제가 안 생겼다. 그래서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을 없앤다기보다는 그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분은 동생에 대한 사실상 굳건한 어떤 형제가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난 20, 30, 40대 앞에 대운이 전혀 비급의 힘을 살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형제 간에 동기 간에 도움도 받고 서로 공동의 이익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베르사체나 이제 아르마네인데 이런 분들은 딱 형제랑 시작할 때부터 한 30년이 불타는 용신으로 흘러요. 그럴 때 혼자서 다 처먹겠다고 덤비면 이제 그렇죠. 파산하는 그러게요. 겁니다. 이분한테도 좀 이게 더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뭐 부모님도 매주 한 번이라고 하셨나요? 어, 효자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다 이제 얼추해야지면 축이 네. 세 개나 있지만 이제 전형성을 보여주시는 네. 분이에요, 네. 이분이.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57부터 이제 수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굉장히 왜냐면 이분이 이때까지 을축의 기운을 안 쓰고 사셨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기구신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의 기운을 지켰으니까 저는 이 바뀐 대원에서는 좀 새로운 국면이 대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특허가 몇 개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허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게 내년부터 빛을 발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요. 네. 최대한 짧고 굵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또 7번째 기해일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기해일주 때는 제목이 스스로 통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에피소드가 나갔었고요. 역시 후기를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나나 주스님이라고 혹시 기해일주는 저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역대급 장문의 사연을 이분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후기도 역대급 장문으로 다시 그러니까 몇 다시 몇 그러니까 뭐 3-3, 뭐 4-2 막 이렇게 해서 사연을 주셨는데 후기도 그렇게 5번까지 다시 몇 해서 하셨고 심지어 저희 방송을 녹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10,000자 넘게 작성을 하셨다고 하시고 10월부터 또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일진 체크리스트 있죠. 엑셀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저희 클럽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 같은 무시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독일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막 바로 영어 공부하시고 막 그런 상태셨는데 제가 계속 독일 여성분이랑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 해외에서 연이 있다는 말씀을 역시 기억난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독일에서 만난 여성분과는 귀국 후 연락을 일절 안 하다가 어제 밤에 방송을 다 듣고 연락을 다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에 있는 동안 어떤 교감이 오간 사이는 아니고 만난 적도 손에 꼽는 사람인데 제가 사춘기 아이처럼 일방적으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도 좋은 지인 사이로 지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좋네요, 잘 돼서. 네.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셔서 네. 명랑사회 이룩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예. 여심 남심 공약을 그때 같이 했더라면 뭐 이분께 그분이 어떤 일주일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만난 그 여성분이 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기해일주 여심 남심 공약을 짧고 굵게 네. 공약을 하고 부활 네.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심부터 가시죠. 그 기해일주 말문이 막히시나요?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 네. 그럼 시기 질투를 좀 주의를. 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건 같은가 보네요. 예. 음, 왜 그러냐면 네. 기라는 글자 안에 있는 해라는 글자 안에 있는 글자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정관이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 정제가 있거든요. 근데 겁제도 있어. 근데 겁제가 같이 동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자가 호시탐탐 그 나의 남자나 나의 여자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의 사주기 때문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좀 시기 질투가 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뭐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는데 다른 여자들 한번 쳐다봤다. 그럼 이제 기해일주 여성분들은 정말 그걸 좀 심각하게 난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군요. 이런 약간 시기 질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의심. 네, 의심이죠. 나는 이제 편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뭐 그냥 너무 왜 이렇게 친하게 그러냐. 뭐 난, 이런 거 난 있잖아요. 쉬러 갔을 뿐인데 왜 그러느냐. 막. 네. 야? 그래서 기해일주 여심은 일단은 그 의심할 만한 일을 될 수 있으면 좀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알아서 조심해야겠네요. 꺼진 네. 불도 다시 보시고. 예, 거짓말,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현명하고 지혜로울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굉장히 경직된 모습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남녀간의 문제에서 여성들은 좀 보수성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연애를 하시는 게 좀 네. 현명할 것 같아요. 예. 강프로님? 이게 기해일주가 전형적으로 이게 남자 여자가 둘 다 정제 정관인데 네. 그 겁재가 저렇게 옆에 딱 있으면 항상 저런 부분들에 이제 신경을 써서 연애를 하는 게 이제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해 살 만한 행동.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편하게 그러니까 사내에서 뭐 얘기했는데 얘기 보고 아까 왜 누구 미스 김이랑 친하게 지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 기억에 기해일주 여자분이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면 연애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남자인데도 네. 저 남자가 어떤 여자와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고 뭘 했고 네. 어젯밤에 누구랑 술을 마셨고 네. 그걸 다 네. 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런 거군요. 네. 예, 의심.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의처 혹은 의부증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가능한 거죠. 또 기회는 자기 스스로에게조차도 루틴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회사 마치면 바로 몇 시 지하철을 타고 몇 번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이렇게 배정에 들어온다. 예.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같은 기자 돌림의 주 중에서 사실은 예측 불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또 기해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자가 또 역마의 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애들이 학교 마치고 집까지 오는데 그냥 보통 한 길로 오는데 이 기해일주는 학교에서 집까지 가장 멀리 돌아오는 길을 개척하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 나름의 남들한테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즐거움인 거예요. 인생에 뭔가 잔재미 같은. 예. 영만대가 절대 동네 밖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동네 안에서도 이렇게 요 골목 바로 이 큰 도로로 가지 않고 저 골목으로 오른쪽 끝 들어갔다가 그러면 길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7시 와야 될 사람이 8시 반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가 30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뭐 한 거지? 네.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점점 강화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기회 일주에 사실은 그 남신과 여심의 공략법은 사실은 어찌 보면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그러하니. 성별과는 상관없이 네. 거의 같은 양상을 네. 그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남자가 저는 더 심하다고 봅니다. 네. 이 의심의 정도가 여자보다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저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그 루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안심을 정말 굉장히 큰 믿음을 줘야겠네요. 예, 무의식.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큰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의제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사소한 거. 제때 연락하고. 그렇죠. 예. 시간 정 맞춰서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기일주에 남자분 여자랑 연애하는 뭐 제 어린 후배가 생기면 네. 절대로 잘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래를 다 했어. 특히 남자애들이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디폴트 값이 된다. 그러니까 또 설정을 이 처음부터 디폴트를 잘못하면 나중에 너 진짜 힘들어진다. 진짜 이건. 그러니까 아예 안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네. 네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네. 수준으로 해서 먹히기를 기대해야지. 네. 이걸 높여서 해놓으면 나중에 너는 그 무기에 깔려 죽는다. 왜? 거기서 0.1%만 내려가도 네. 식었냐? 너 뭐 했어? 음. 이런 소리가 바로 날라올 것이기 어떻게 때문에. 사람이 변해? 그렇죠.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면요. 결국은 그 상대방이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본인의 제풀에 제가 자기 힘에 자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기회일주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렇죠. 그 액면을 유지하는 게 인간이지. 네가 짐승이야. 네 꼴린 대로 하게. 이제 그 기회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약간의 어떤 권태가 되면은 사람이 좀 덜 성실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것이 또 인간이 또 살아가는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지산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뭐냐면 거기 때 다른 걸로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딴 년한테고 딴 놈한테 팔려서 그런 내 몫을 빼앗겼다. 아이고. 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면 이제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계속 그냥 사실은 이제 그럴 때는 핸드폰 뭐 아닌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열어봅니다. 뭐 이메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차에 막 설치하고 설치하고. 내비 확인하고 막. 내비가 아니라 그저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 휴대폰에 그 신용카드 요즘에 막 문자 오잖아요. 네. 어디서 네.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썼으며 몇십몇 분에. 네. 제가 마치 해본 것 같죠 지금. 그러다가 답답해서 서로 바람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럼요. 그래서 부탁일자들은 귀찮아서 안. 그래요?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 귀찮아. 관심은 있는데 그냥 귀찮아. 그러든지 말든지.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또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무섭지는 은근히 또 상대방의 그런 일탈을 그 권장하거나 밝히는 네? 경우가 그건 선생님이시고요. 야 거기서 약간 또 쾌락을 얻으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토에게는 약간의 그 매직심적 성향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토라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여기 와서 들어와서 자기를 갉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저는 무토가 약간 매직키스트 중에서는 무토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새로운 논리네요. SM 클럽 가서 확인해야 되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런 것도 있죠. 무토는 또 기준 자체가 없거나 헐렁하기 때문에
없거나 올라. 상대방 자기의 파트너가 좀 그렇게 일탈을 해줘야 자기는 그 100배의 그 일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청소년 상담하는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사상 처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가령 엄마가 자식한테 뭐 또 좀 삐뚤을 좀 타면 너무 재밌는 얘기라서 제가 소개하는 건데 엄마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강요할 때 이렇게 강요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야,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특보자고 네 공부하라는 거 아니다. 다 네가 잘 되라고. 네가 나중에 네가 잘 되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잘 살기 위해서 오로지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토들은요. 무토 아이들이요? 무토 아이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근데 기토는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그 말대로 부응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토는 관심 없구나. 근데 무토들은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걸 딱 자각하는 순간에는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무토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거짓말이냐면 엄마 그래서 나 학원 가야 되니까 돈 줘. 그래서 학원 안 가고 유흥비를 쓴다 이거야. 안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무토가 그럴 수 있는 그런 뭐냐면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이 아니고 무토는 주체가 없어요. 자기 주체가 없는 그러니까 근대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토가 주체성을 가지게 되면요, 어느 놈이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한테 빙의된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엄마한테 넘어간 거다 이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뭐 영악하고 이런 게 그렇지. 아니라. 그게 영악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영악한 자들은 우리 기토들이죠. 그런 점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속을 통해서 자기의 최대한의 것을 따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근대인입니다. 근데 무토는 영악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멍청해서 근데 그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커플이나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토가 용서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무토는 쉽게 용서합니다. 그 얘기는요. 나는 너와 같은 실수를 100배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무토 무섭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왜 100배로 줘요? 아니 왜냐하면 스테일이 크니까. 그런 것이지 진짜 날 용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분께서 바람 피셨어요. 저 아는 동생이랑. 근데 남자친구? 아니 예전에 했는데 근데 어쨌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쉽게 용서했죠. 실수했겠지 하고 용서를 했는데 그게 용서가 아니라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제가 뭐 용서를 했는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휴대폰에 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정은이었거든요. 근데 내 은이라고 이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도. 근데 그걸 보면 보통 이제 뭐 이건 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지울 때 되면 지우겠지. 못 지우면 돌아온 게 아니겠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귀찮기도 귀찮고 아니면 가든가 올라오면 확실히 오든가. 근데 내가 얘기를 해서 이게 지워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지적해서 지워지는 게 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적해서 지워주려면 자기 주체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빙의가 된 건가요? 빙의가 된 거죠. 네, 저희가 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엉뚱한 무토 얘기로 갔는데요. 매회 무토 얘기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갈 길이 먼데. 무토 약간 변태 같아. 아니야, 이 모든 일주들을 자세히 파보면 다 변태야. 근데
유독 무퇴리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죠. 얼마나 안 그럴 것 같냐 지가. 네, 그러면 바로 부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일주 부활 사연 번트 홈런님입니다. 네. 번트로 홈런? 네. 양력 73년 1월 3일 술시생 임자년 임자월 기해일 갑술시 남자분입니다. 저는 사주에 수가 너무 많아서인지 아님 기해일주라 그런지 만 44년 살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알바나 전전하다 지금은 피자 배달 알바하고 있고 이 나이 먹도록 여자 한 명 제대로 못 사귀어보고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쯤 알바하다 발을 접질려 며칠 알바를 쉰 적도 있고 한 달 전엔 알바하다 허리를 다쳐 한의원에서 침 맞고 알바도 일주일 쉬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제 운이 안 좋은 건지. 예전에 우연히 명리를 아는 분에게 들은 건데 저는 제다 신약이라고 하시더군요. 70대엔 경신 신유대운이라 금생수라고 좋을 일이 없다던데 제 70대 저의 말년은 안 좋은 건가요? 저보고 요식업 해보란 사람 있는데 저랑 요식업이랑 맞나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색깔은 파란색이라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6년 전부터 한 주식 투자로 한 3천만 원 좀 까먹었는데 주식은 저랑 안 맞는 걸까요? 주식 접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여자 한 명 제대로 사귄 적 없는데 앞으로도 결혼 운은 없는지요? 짧은 사연 안에 네. 모든 고민과 질문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음.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네.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분이 되게 답답해서 글을 네.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조언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말년 운부터 가야 되나요? 아니 근데 올해 45세신데 앞으로 뭐 20년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하면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저는 그 사주를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뭐 한 40대 뭐 30대 이렇게 오는데 80대 운세가 굉장히 좋다. 뭐 70대 운이 되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설사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예, 그건 뭐 20년 후 얘기인데 걱정하지 말자. 예, 걱정하지 말자. 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건지에 좀 그렇죠. 포커싱을 예, 해보자. 앞으로 뭐 요 몇 년을 내가 어떻게 네. 살거나 아니면 지금 40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이거는 근시안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어차피 그런 하루하루의 일생에 쌓여서 또 말년도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이제 문제들 지금 뭐 힘든데 네. 70, 80에 운이 좋다 그런 걸 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저희가 포커싱을 좀 달리해서 간단한 것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파란색이 좋다고 어딘가에서 들으셨나 봐요. 네. 파란색은 오행이 뭐죠? 목인가요? 목이죠. 네, 청색.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좀 약간 짬뽕으로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는 거는 수와 관련된 성분과 식상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제다신약인데 요식업으로 해보라고 한 거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근거가 없다. 좀 제 찾기가 상식에서는 어렵다. 좀 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다른 사주를 보셨나 봐. 예, 좀 합리적이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실컷 얘기하다 보면 막 아, 뭐 양력을 엄력으로 놓고 예, 보고 맞아. 있다가 배운데 막 거꾸로 근데 쓰고. 문제는 그게 맞다는 거야. 막 남자인데 여자 대운으로 보고 근데 이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아차 싶은데 강생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으세요? 막 이랬는데 이걸 다시 수정하기도 좀 그렇고. 선생님 상담 예약이 꽉 차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방송에서 하시면 아니 뭐 나도 사람이다는 거지. 아니, 저도 한 달에 1명, 2명 정도는 정말 실수해요. 그럼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좀 깨지고 그럼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게 잘못 쓴 것 같으니까 다시 방문하시면 다시 친절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아, 이렇게 유명하신 강원생 같이 선생님도 실수를 하는군요. 아니 다 해요. 네, 안 할 여러분 수 조심하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청색이 좋다 그러면 또 목을 좋은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서 보시는 용신은 어떤 건가요? 예, 뭐
당연히 토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술중 무토 급제가 용신이 예, 아닐까 예, 예. 저는 싶은데. 저도 화토를 예, 화토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이분이 좀 번톤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이면 그럼 자기는 30일부터 병진 정사 뭐로 흘렀는데 네. 왜 이러냐 네.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병화는요 병임쟁충이 돼가지고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진토는 이제 진술충을 하긴 하지만 자진 합수가 너무 강해서 네. 또 힘을 못 쓰고 네. 정화는 또 정임 한복이 되어서 이건 이제 이게 최악이네요. 이 40대가 지금 이제 희신이 귀신으로 되는 꼴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돈을 많이 날리셨습니다. 네.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죠. 어렵게 먹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부터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이번에 제대로 된 자신의 기운이 네. 이제 사화, 무토, 또 오화, 우화. 기토, 미토 이렇게 쭉 이제 한 25년이 앞으로 흘러 네. 이제 온다는 거기다 겁니다. 세운도 이제 뭐 예, 그래서 정년도 나쁘지 끝나가고. 않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왜 이분은 진짜 조심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일단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명식이 네. 동가 배우자가 참 멀다. 명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10대 때에 사실은 이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되고 해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공부가 직업이거나 네. 뭔가 좀 공부의 힘이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동가 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재성은 이렇게 남자에게서 재성은 재물이 오면 좀 여성운이 좀 힘들고 좀 일찍 또 결혼하거나 재물운이 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 못한데요. 거꾸로 이분의 경우는 두 개가 다 같이 안 오거나 두 개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게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기성이 강한 것에 절대 돈을 잃어도 써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축도 무슨 뭐 그런 게 유동성 그 이율 이런 거 들으면 무조건 이분은 손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돼? 지금 돈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돈을 안 모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맞이할 대운을 위해. 왜냐하면 앞으로 대운에서 이제 돈을 앞으로 25년간 굉장히 진지하게 돈을 모으셔야 돼요. 철학적으로 돈을 모으셔야 돼요. 20년 동안요? 25년 동안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네. 이분은요 돈을 모으시려면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은 그냥 전세값도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이러면 뭐냐면 보증금을 자꾸 올려 나가는 겁니다. 자, 1,000만 원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그렇죠. 2,000만 원을 3,000만, 3,000원 5,000원으로, 5,000을 1억으로. 그러면 그만큼 번 거예요. 네. 저 적금이죠 그냥. 그게 적금인 겁니다. 네. 이자가 안 그런 붙는 식으로 이자가 안 네. 붙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답답하죠. 손에 안 잡히니까. 손에 안 잡히고 뭐 어차피 내가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하지만요, 그것만이 이분의 유일한 재산이 돼요. 그렇게 재산이 모이면 여자도 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사는데 좀 안정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점포나 가게를 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리는 거죠, 조금씩. 그럼 또 그게 또 찼다. 그럼 또 인내의 자세 는다. 그러면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점포 이런 데를 갖다가 왜 처음에는 자기 돈은 조금만 들어가고
대출을 받아서 채워서 그걸 또 메꿔 나가서 자기 벌어서 메꿔 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하시고 건물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까지는 몰라도 점포주 정도까지는 아니 이 됐으니까. 많던 질문들이 한 번에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본래 기회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는데 임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기토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물이 둑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에다가 또 술토까지 막 무토까지 그걸 부추깁니다. 괜찮아. 넌 기소지만 난 우리 무토 있어. 물 한 번 들어와도 돼. 그러면 인생 한 방이야. 뭐 절대 안 되거든요. 따내려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단 일지시지가 아까 우리 저기 저 누구야 그 화인성님 사주도 그랬는데 일지시지가 이제 재성으로 혼잡이 난 네.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재물에 대한 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네.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복은. 근데 아니요, 근데 보통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동하지 않은 돈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의외로. 의외로 제 친구들도 보면 직업도 변변처럼 고 그런데 많아도 일하는데 어떻게 살자는 거 보면 희한하게 이상한 상속받고. 맞아. 예전에 딴집에 그런 분 되게 많았어. 이거 월급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정상인가 그러니까. 월급 안 넣을 때 되게 지극히 그런 사람 정상. 많았어. 다 부자야 막. 하물며 부모는 있잖아요. 정말 물려줄 게 손톱 꽂을 땅도 없는데, 손목 꽂을 땅도 없는데, 아니 난 요즘 세상에 큰 아버지한테서 유산 받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큰아버지한테 유산을 봤어? 그러니까 큰 아버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 자식한테 나눠주고 물론 자식만큼은 아니지만 이 조카가 귀여운 거야. 그럴 수 있고. 아프다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또 찾아보면. 네. 근데 이 번트. 화인성님이나 번트 홈런님 같은 경우는 그런 꿈도 꾸지 마시라. 꿔봐야 어차피 진짜 한여름밤에 꿈도 안 된다 이거. 네. 그리고 그렇게 돌이 모여간다는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진짜 정제정관을 쓴다는 얘기는 기회일주에 이걸 갖다가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그리고 일단 돈을 버는 액수와 상관없이 이분은 힘드시지만 이분은 딱 전형적인 알바 체질이에요. 프리랜서 체질이에요. 왜 재성이 이렇게 혼자 돼 있으면 이 자기 알바라는 게 프리랜서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게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남이 아니라 자기가. 근데 이분은 남이 통제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해봐야 뭐 지금 내가 알바하는 두세 건 알바하는 것보다 돈을 덜 버는데 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제적인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어떤 분에게도 주식 투자를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맞는 사주도 있을. 저는 가끔 권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가끔 주식을 전업을 하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와요. 그럼 이제 뭐 종목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알면 뭐 제가 주식하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식 시장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온 당사자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나머지 경쟁하는 사람들의 운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권장을 못 해드립니다. 무조건 뭐 나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이 그 판돈을 먹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식 시장은 정말 예측 불가. 그러니까 정말 신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운이 암만 세도. 예. 그리고 국제 정세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되 음. 뭐 주식을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원래 총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다. 가용 자산이 그러면 거기에 한 20-30% 정도 네. 그냥 맞아요. 이거 뭐 잃어도 음. 그래서 이게 괜찮다. 묻어놓고 뭐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건 뭐 주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전 재산을 거는 건 그걸 진짜. 뭐 내가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투자해서 어떻게든 여기서 부자가 될 때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예, 실제로 부자들도 그런 부자들은 없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뭐 그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는 방금 지산 선생이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편제가 용지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그거 억압하면은 네. 더 큰 사고 칩니다. 어. 네. 주식을 못하게 하면 주식은 이런 거 못하게. 얘들은 그게 너무 짜릿하고 짜릿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걸 하면 희열을 느낀대요. 남자들이 맞아요. 잃어도 사람이 생기가 돌아요. 네. 나는 그걸 왜 하나 싶은데. 현재가 용신이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골프를 왜 치냐면요. 골프 그 자체가 뭐 아마추어들 쳐봐야 거기지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수많은 얘기가 얘기.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뭐 40 넘어가지고 뭐 얘기할 게 뭐 수다 떨 게 뭐 있어요. 재미없잖아 인생에 따분하고 널 빤하고 널 뭐 똑같은 마누라하고 살고 아닌가 이거 좀 하여튼 이거 자르지 말자. 절대 안 자르지. 그런데 이제 골프라도 쳐야 이게 이제 되는 거거든. 지 흘이 나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운까지 좀 붙어주면 저도 손해는 안 본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 영원한 룰이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읽기 마련이다. 계속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길 도리가 없지 정보를 쥐고 있는. 그럼 사실상 기관 투자가들은 정보를 사실상 조작하는 거잖아요. 쥐들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게임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네가 하겠다. 그럼 너는 악기가 되는데 절대 이기지 못할 게임에 네가 악마가 될 필요가 있냐. 네. 아니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악마가 돼볼 필요도 있죠. 이길 가능성도 없는 게 왜 본인만 악마가 돼. 그러니까 즐겁게 해라. 읽는 것도 즐겁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그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이 취미생활에 도전듯이.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자 문제 네. 뭐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취하거나 만나려고 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모임 같은 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경 겁재들이 있는 공간에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현명한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모임. 일터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뭐 일터보다는 어떤 좀 그냥 사교 뭐 모임. 취미 사교 모임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뭐 그냥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 사교 모임이라든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상대들을 먼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생각을 해서 50대는 뭐 옆에 여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40대 분들이 뭐 결혼을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싱글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들은 좀 있고 싶고 그렇죠. 근데 주위에는 다 결혼하고 애 놓고 사니까 이 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저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왜 꼭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감각중에서 좀 약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거 공유하면 되죠. 뭐 좀 말이 이상한데. 선생님은 선생님께 있고 선생님이 남의 걸 뺏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래서 약간 한 1초 당황했어. 1초 내가 그런 적 있나? 생각했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나 언제 그랬지? 공유 뭐 이게 뭐 서핑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꼭 나랑 둘이만이 우선도선 너랑 나랑 둘만 사랑하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네. 등산도 다니고 좋죠. 그런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또 더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내 남자, 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강박관념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또 에너지로 알아보거든요. 좀 피곤하겠다. 쟤 만나면 피곤하겠다. 네. 나는 제 거여야만 해. 막 이런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모임 사교 모임 같은데 뭐 와인도 좋고 오손도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50대를 저는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네. 되게 좀 편안하게 네. 예, 모임을 좀 가져보시면서 그 중에 또 네, 예, 네. 어떤 좋은 인연으로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발전해 보셨으면 하네요. 네. 그런 모임도 늘어나고 지난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엔 또 독신이 점점 계속 네, 늘어나는 추세라서 네. 그런 모임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아까 그 강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종잣돈이 계속 불어나면 결국 이제 이렇게 여운도 또 따라오게 돼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본인 경험담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렇게 상담해 아, 주셨으니까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일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네. 라자병 11번째 시간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